고수들의 베트남어 안녕하세요. 저는 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강입니다. 불 좀 주세요. 에머이 제발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어를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에머이, 그렇죠. 우리 식당에 부를 때 에머이 많이 쓰시죠. 그리고 물은 우리 아시잖아요. 누억, 그렇죠. 그래서 에머이, 누억 이렇게 하면 종업원들이 물을 갖다 줍니다. 뭐 좋은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말로 좀 바꿔보면 약간 어감이 이렇습니다. 야, 물. 에머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부르는 거니까 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누억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고치면 야,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베트남 직원 그 종업원들은 가져오죠. 물을 가져오죠. 자, 이것보다 조금 더 공손하고 조금 더 좋은 표현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저기요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종업원이 우리들보다 나이가 너무 많지 않거나 너무 적지 않거나 뭐 그러면은 보통 아잉어이를 쓰거나 지어이를 씁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많은 이제 아주머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모 그러잖아요. 베트남에서는 꼬이 이렇게 합니다. 꼬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여자 선생님이나 아니면 나이가 약간 많으신 그 여자분들에게 꼬이 이렇게 하십니다. 보통 이모는 베트남 언어는 시이고요. 꼬는 또 고모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모 많이 쓰고 베트남에서는 고모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 좀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도 그냥 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도 많이 아시죠? 자, 초또이늑 한번 해볼까요? 초또이늑. Cho tôi nước. 야, 이건 베트남어를 그래도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초또이늑. 그쵸? 초또이 하면 뭐죠? 저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늑은 물이니까 제게 물을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물 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어요. 또 이제 쓰지 마시고, 상대방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조금 적다, 그리고 내가 약간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를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지칭을 하는 겁니다. M이라고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이가 종업원들보다 너무 많거나 뭐 그러면 당연히 anh nước 하시거나 chị nước 이렇게 하시면 되죠. tôi nước 보다는 그게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em nước Cho em nước. 아니면 뭐 anh nước, Cho anh nước. chị nước Cho chị nước. 이렇게만 하셔도 와 베트남어 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엠넉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한국말 물 좀 주세요 라는 표현에서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죠? 좀이 빠졌습니다. 그쵸? 엠은 주세요라는 거죠. 제게 주세요. 누억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식당에서 물 달라고 할 때요. 물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은 물 좀 주세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물 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약간 부탁을 할 때, 그렇죠? 약간 공손한 표현으로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베트남 표현도 있을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세히 보세요. 네. 예, 베트남 말로는 cho em xin nước 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cho em xin nước. Cho em xin nước. 네, 이것은 아주 좋은 표현.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저 MC인 하면은 무엇을 좀 주세요. 내가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을 필요가 있을 때 그냥 주세요 하기보다는 좀 주세요, 주시겠어요 하는 표현입니다. 공손하고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죠. 베트남은 항상 nói tiếng Việt phải có lịch sự. 네, 예의 있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저 MC인 하시고 나서요. 뭐 한번 해볼게요. 저 MC인 đĩa nhỏ. Cho em xin đĩa nhỏ. 네, 녀는 뭐죠? 녀는 접시, 녀는 작다. 그러니까 작은 접시인데 여러분들 보통 뭐 고깃집에 가셔서 앞접시 좀 주세요 할 때 이 표현 쓰시면 됩니다. 저 MC인 녀. 괜찮죠? 그 다음 한번 해볼게요. 저 MC인 đôi đũa. Cho em xin đôi đũa. 네, 저 MC는 주세요. 그 다음에 누어는 우리가 젓가락, 찹식 아시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누어라고 하시기보다는 이건 항상 쌍으로 다니니까 항상 쌍으로 다니는 친구들 앞에는 관비별사가 도이가 붙습니다. 도이가 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이 누어 하시면은 와우 좋습니다. 좋은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표현 해볼게요. 저 MC는 ít giấy ăn. Cho em xin ít giấy ăn. 네, 이것은 무엇이죠? 저 MC는 ít
it은 약간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주세요. 이건 정말 조금 달라는 거예요. 조금 주세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 안은 뭐죠? 저희는 종이, 안은 먹다, 먹는 종이, 먹는 종이가 아니라 먹을 때 쓰는 종이라고 뭐 티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초임신노 아주 좋은 표현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급 정도 됩니다. 여기 소리가 조금 더 고급으로 넘어가려면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초임신 못 차이누. Cho em xin một chai nước. 자, 이건 뭐냐면요. 초임신 하고 나서 뭐 수량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차이는 이것이 물인데 무슨 물이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차이넉은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 생수를 가리킬 때, 생수병을 가리킬 때 초임신 차이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보통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베트남은. 그럴 때 초임신 모 차이넉 아니면 하이 차이넉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식당에 가면 물이 공짜인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초임신 못 빙넉 Cho em xin một bình nước. 네, 빅넉을 씁니다. 자, 이 빅넉은 뭐냐? 빅넉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우리가 돈을 내나요? 내지 않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됩니다. 초임신 못 빅넉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초임신 못 꼽넉. Cho em xin một cốc nước. 자, 이것은 꼽은 뭐죠? 컵이잖아요. 그래서 저 물 한 컵 주세요. 그렇죠? 한국말로도 저 물 한 컵만 주세요. 좋은 표현이죠. 베트남어에도 이렇게 좋은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베트남어 정말 잘합니다. 베트남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라고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조금 더 고급, 조금 더 정말 베트남어 고수로 가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초임신 그리고 명사가 들어가죠. 뭐를 좀 주세요 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자, 초임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초임신 하고 나서 동사가 들어가면 무엇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Hôm nay cho anh xin về sớm. Hôm nay cho anh xin về sớm. 자, 이건 뭐죠? Hôm nay 오늘 cho anh xin về. cho anh xin 하고 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왔죠. về 돌아가다. 어디로 돌아가죠? 아무것도 없으면 보통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보통 집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cho anh xin về. 나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 그런데 섬 뭐죠? 일찍. 오늘 나 집에 좀 일찍 가도 돼? 라는 표현입니다.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어떤 회식 자리에서 나 오늘 집에 일찍 가게 해줘 라는 표현입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초임신 레이세야. Cho em xin lấy xe.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어디를 가든지 오토바이 주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받죠. 그리고 거기서 업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오토바이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경비 아저씨에게 그 자기의 카드를 드리면서 초임신 레이세야 이런 표현을 하시면은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초임신 레이가 동사잖아요. 레이는 보통 가지고 오다, 뭐 take 정도입니다. 그래서 say mine인데 say로 이렇게 지금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임신 레이스 하면 제가 오토바이 다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토바이를 가져가시면은 아주 좋은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여러분들 혹시나 베트남에서 베트남어 공부를 하셨을 때 이게 한번 써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Thưa cô, hôm nay cho em xin nghỉ. Thưa cô, hôm nay cho em xin nghỉ. 자, 이거 한번 볼게요. Thưa cô 하면은 선생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꼬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트고 하시면은 훨씬 더 예의 있는 표현. 좀 더 예의 있는 표현이 되려면은 자기 주어가 들어가면 더 좋죠. em 트고 이렇게 하시면 아주 예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hôm nay 오늘요. cho em xin nghỉ. 자, cho em xin 하고 나서 nghỉ 동사가 왔죠. 자, nghỉ는 쉬다. 그러니까 오늘 저 쉬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문자로 하든 아니면 전화로 하든 그럴 때 우리가 뭐 전화해서 트고 짜오고 em 짜오고 하시고 나서 hôm nay cho em xin nghỉ 뭐 하고 나서 em hôm nay cảm thấy không khỏe lắm 뭐 이렇게 오늘 저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cảm thấy không khỏe lắm 그래서 좀 hôm nay cho em xin nghỉ 하고 나서 뭐 được không 뭐 되나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표현들을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베트남어는 발음이 중요하니까요.
anh ơi, anh ơi, chị ơi. chị ơi. 자, 아잉이라고 하실 때는 이거 발음을 짧게 하셔야 됩니다. 아잉 이렇게 하시면 틀린 발음입니다. ANH는 아잉 짧게 해볼까요? 아잉, Anh, 아잉. anh. 그렇죠. 마잉미 할 때도 ANH가 들어가죠. 바잉미 이렇게 하시면 틀린 발음입니다. 마잉 빨리 하셔야 돼요. 마잉, Bánh, 마잉. bánh. 그렇죠. 그 다음에 어이 할 때는 이건 길게 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어이. Ơi,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ho tôi nước. cho tôi nước.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그 구별이 안 되시는 발음인데 처하고 또이 여기 보시면 오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오는 모자가 없어요. 뒤에 오는 또이 할 때는 모자가 있죠. 모자가 없는 오는 오를 동그라미 모양을 만드는데 어디에서 만드냐면 목으로 만듭니다. 목 구멍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 입은 그렇게 오를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입은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두시되 목에서 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Cho, 저 cho. 그쵸. 그 다음에 또이 할 때는 이 모자가 있는 오는 입으로 입 끝으로 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또이, Tôi, 저 또이, cho tôi, 저 또이. cho tôi. 괜찮죠? 그 다음에 nước, Nước, nước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ho em nước, cho em nước. 괜찮죠? cho em xin nước. Cho em xin nước.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다가 그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갔죠? cho em xin đĩa nhỏ. Cho em xin đĩa nhỏ.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đĩa, 네, A가 아 발음이 난다고 해서 이것을 디아라고 읽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사탕수수 아시죠? 능 미연데 미어잖아요. MIA인데 미어 싹 해서 미연데 어떤 분들은 미아라고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A가 모음 뒤에 오면 무조건 발음이 어로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죠? 안검 츠어 밥 먹었니? 안검 CHUA잖아요. 그런데 안검 츠아 안 하잖아요. 안검 츠어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보실 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QUA 어떻게 읽죠? 과, 싹 해서 과, 맵과, 싱과, ngon과 할 때 거기는 A, 그 UA가 왔는데 아라고 발음이 나는데요. 그것은 Q와 U가 항상 거의 같이 오잖아요. 그렇죠? Q와 U가 항상 같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 자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A가 A로 항상 나지만 모음 뒤에 오는 A는 어라고 읽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cho em xin đôi đũa. Cho em xin đôi đũa. 예, đôi đũa 괜찮죠? 쌍으로 오는 것은 đôi 를 씁니다. 뭐 양말이 뭐죠? 떳이잖아요. 근데 đôi 떳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cho em xin ít giấy ăn. Cho em xin ít giấy ăn. cho em xin ít giấy ăn 괜찮죠? 네, 먹는 종이 아니라 먹을 때 쓰는 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티슈죠. cho em xin hóa đơn đỏ. Cho em xin hóa đơn đỏ. 이것은 뭐 회사 회식하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화đơn 하면은 영수증이죠, 필이죠. 그런데 너 하면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영수증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도장이 찍힌 정식 영수증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괜찮죠? 자, 그다음 cho em xin một chai nước. Cho em xin một chai nước. 아주 괜찮은 표현입니다. 생수병 하나 주세요. 그다음 cho em xin một bình nước. Cho em xin một bình nước. 물 한 병 주세요. 그렇죠? 공짜인 거. 자, 그다음입니다. cho em xin một cốc nước. Cho em xin một cốc nước. 자, 물 한 컵 주세요. 괜찮죠? 자, 그다음 cho em xin một cốc đá. Cho em xin một cốc đá. 자, 컵 나 하면 뭐죠? 컵은 컵이고 나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나 하면은 뭐 바위라는 뜻도 있고요. 발로 차다, 나밤, 그렇죠. 축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이스, 얼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스 컵, 그러니까 그 얼음 컵 하나만 주세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네. 자, 아이고 좀 기네요. Hôm nay cho anh xin về sớm. Hôm nay cho anh xin về sớm. 집에 좀 이렇게 일찍 가게 해서 cho anh xin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cho em xin lấy xe. Cho em xin lấy xe. 네, 괜찮죠. 그 다음에 thưa cô, hôm nay cho em xin nghỉ. Thưa cô, hôm nay cho em xin nghỉ. 네, 오늘 좀 쉬게 해주세요. hôm nay em cảm thấy không khỏe lắm. cảm thấy không khỏe lắm.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죠. 감사합니다. 천타인 감언. 천타인 감언 하면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사시면서 날씨도 덥고 그리고 베트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쉽지 않고 또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저랑 같이 배워본 이런 문장들, 표현들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정말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 그리고 좀 평안한 마음들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남비엣 감사합니다.